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조역학 파트예요. 자, 우리 구조역학 파트 같은 경우 우리 기출문제 유형들을 보면 일단 우리 반력 구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좌우라정 구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응력과 변형 관련되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로 나오고 있는데 보면 사실은 우리 공무원 시험의 구조역학은요. 계산기 쓸 수 있다 없다? 못 써요. 이 계산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계산기를 가지고 풀어야 할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 이 지방제 7급 문제에 보면 처짐 가상일의 원리라고 있는데 이거는 계산기 안 쓰질 않고 문제풀이가 좀 어려운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기간에 문의도 했어요. 아니 우리 학생들이 계산기 없이 뭐 30초에서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거 실제로 풀 수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지참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계산기 지참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산기를 풀어야 할 문제, 특히나 시간이 중요하겠죠. 보통 1분 또는 전공 같은 경우 30초 요 정도 안에 풀어야 할 문제를 내는 게 맞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계산기 없이 풀라고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 아주 특별한 거고 대부분 계산기를 지참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30초에서 1분 사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사공단 같은 경우도요. 계산기 주긴 하는데 계산기 필요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구조역학 파트는 계산 문제가 중요하긴 한데 이 계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반력은 사실 이해해야 돼요. 이해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좌구라중과 응력변형 이거는 뭡니까? 딱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 공식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공식만 암기해서 응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반력의 문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문제가 있고 이해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반력도 일부 문제는 공식을 가지고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 외에도 뭐 부정동 차수라든가 아니면 트러스라든가 이런 것도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구조역학 파트 문제가요. 똑같은 것만 나는 게 아니라요. 이 반력은 한 가지 주제지만 되게 다양하죠. 외력에 따라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좌구라중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응력 변형도 사실 공식을 응용하지만 유형이 좀 달라요. 뭐 처짐 같은 거는 공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골고루 나오는 편이에요. 골고루.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우리가 3년 정도를 보면 좀 이렇게 몇 가지 안 되지만 막 10년 정도 본다 그러면 골고루 나오는 편입니다. 역학이.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최신 유형이라고 있죠. 최신 유형 중에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력은 가장 기본이다. 반력은 늘 나와. 반력을 구하는 문제는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조금씩 우리가 골고루 나오는 편이다. 그러니까 3년을 보면 집중할 것 같지만 10년을 보면 굉장히 골고루 나오는 편이다. 그러니까 골고루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학 파트가 두껍지도 않아요. 그죠? 왜 시험에 주로 나올 수 있는 파트만 정리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학이 좀 어려운 순도로 보세요. 역학이 어렵다. 아니면 또 우리 그 유사 전공자 아니면 또 비전공자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할 줄 아십니까? 물어보면 어떤 생각 들어? 그건 할 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미분 적분 몰라도 구조 역학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키마카에서 강의하는 그 강의 요점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안 돼? 일단 외울 건 외우고요. 나머지 응용할 거 응용하고 그 다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힘의 흐름에 따라 제가 강의를 할 테니까 힘의 흐름 있죠. 저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것보단 힘의 흐름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야 이렇게 풀어도 되나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풀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손쉬운 방법으로 제가 구조역학을 진행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교재에 보면 첫 번째 주제가 이제 힘의 평형 및 불력인데 저 이런 생각을 해요. 힘의 평형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왜? 이 반력을 구하기 위해선 힘의 평형이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그 다음 필력.
최근에 이제 뭐 7급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이 분력 관계, 분력과 합력이라고 있어요. 분력과 합력 관계가 있는데, 요 합력을 풀면 다시 힘을 분해할 수 있다는 요 개념. 요것만 아시면 굉장히 손쉽게 문제 풀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럼 힘의 3요소 먼저 알아볼게요. 자, 힘이 뭡니까? 힘. 제가 만약 이렇게 힘을 가하거나 이렇게 힘을 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힘을 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힘의 작용점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이렇게 이 화살표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 일정한 힘의 방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힘의 작용점. 그래서 작용점과 크기와 방향을 힘의 3요소로 합니다라는 거고요. 이 모멘트라는 게 있어요. 이 모멘트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힘이에요, 힘. 자, 우리가 어떤 부재가 있다라고 칠게요. 이 부재에 제가 이렇게 힘을 가하잖아요.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렇게 휘어지겠죠. 제가 꽉 잡고 있으니까 휘어져요, 이렇게. 휘어지면 얘가 바로 힘 모멘트예요. 힘과 직각거리.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이 부재를 제가 이렇게 힘을 가하면 힘과 직각거리 안 나오니까 힘은 가했지만 모멘트는 안 나와. 근데 이렇게 가하면, 이렇게 가해지죠. 변형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힘에 대한 변형이 나올 수 있는 힘 모멘트의 크기, 힘의 크기, 이걸 힘 모멘트라고 하니까 이 모멘트 크기라는 것은 어떤 힘과 직각거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힘이 동일하더라도 직각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멘트는 커진다. 간단하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부재가 하나 있어요. 부재. 벤치 스패너 같은 거죠. 여기 힘을 가해요. 힘을 가해. P라고 하는 힘을 가하면 직각거리가 나오겠죠. 응? 그럼 여기서 뭐가 돼? 이렇게 뭐가 작용한다? 모멘트가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직각거리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힘의 그 부재의 중심축에다가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 이 힘은 있지만 모멘트가 안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지워버리고, 이 만약 부재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요 거리가 힘은 똑같지만 2L로 증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과 직각거리는 힘은 똑같지만 직각거리가 멀어지니까 모멘트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짧은 스패너를 가지고 돌리는 게 좋아? 아니면 긴 걸 돌리는 게 좋아? 긴 걸 돌리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모멘트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구나. 자, 그 다음에 발행용의 우력이라는 게 나와. 우력이라는 게 뭐냐? 우력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 설계 기준을 공부하실 때 우리 압축과 인장의 우력 관계를 이용해서 필요로 한 우리 값들을 구할 수 있는데, 우력이라는 개념 한번 알아볼게요. 우력이 뭐냐? 여기 P가 있어요. P가 있고요. 여기 P가 있습니다. 짝힘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짝힘.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인 짝힘이 있습니다. 짝힘. 자, 그런데 요 직각거리가 L이래요. L. 자, 그럼 여기서 요 점에서 3.25m. 그렇게 그러니까 2.5L 떨어진 요점의 모멘트 구하라. 값이 얼마일까요? 값은 모멘트 크기는 그 힘과 요 떨어진 직각거리 PL입니다. 여기도 PL입니다. 여기도 PL이고 여기도 PL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자, 얘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모멘트를 구한다. 어떻게 될까? P 곱하기 L이죠. P 곱하기 L이 크기잖아. 그죠? 여기 작용점을 지나니까 얘는 없는 거지. 그죠? 무시해도 되는 거야. 얘는 무시해도 돼. 얘는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얼마가 나와? PL이 나와요. 그럼 여기 작용점을 여기로 옮기자. 그럼 뭐가 될까? 얘 힘은 무시하죠. 그럼 뭐가 나와? PL. 여기도 뭐가 나올까? PL.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력 모멘트는 언제나 같다. 언제나 같다. 그 우력 모멘트는 뭘 얘기해? 우력 크기와 곧 떨어진 직각거리와 같더라. 그래서 우력 모멘트는 항상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만연형의 정리라고 나와요.
이 바른형의 정리는 불력의 모멘트 합은 합력의 모멘트와 같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 이렇게 P1이라고 하는 크기와 P2라는 크기가 여기 5점에 이제 작용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P1과 P2의 합력을 R이라고 할게요. 그럼 P1에서 떨어진 거리가 X1이고요. P2에 떨어진 거리가 X2고, R과 떨어진 거리를 X0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의 정리는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면, 자, 각각의 이런 관계예요. 이 불력의 모멘트 합은 이 R이라고 하는 합력 크기. R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 P1 더하기 P2겠죠. R의 합력 크기 모멘트와 같더라. 그럼 따라서 우리 XO라는 건 뭘까요? XO라는 것은 XO 합력이 떨어진 거리라는 것은 R분의 P1 X1 더하기 P2 X2와 같더라. 그래서 이 바른의 정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합력의 위치를 알 수 있구나라는 이런 정리예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합력의 거리를 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 법칙과 람의 정리가 있어요. 자, 그럼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삼각함수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세 변이 있고요. 응? 세 변. 이때 우리 A와 떨어진 세타 A 대각, B와 그 내각 세타 B, C와 내각 세타 C. 요 관계를 얘기할 때 그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와 대응하는 내각, 한 변의 길이와 대응하는 내각 사인 값은 비례한다. 그러면 사인 세타 A분의 A는 사인 세타 B분의 B는 사인 세타 C분의 C. 비례식이에요, 비례식. 이게 이제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 자, 그럼 람의 정리는 뭐냐? 이 사인 법칙을 어디 구조역학에 응용하는 게 람의 정리예요. 그 람의 정리라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한 점에 이렇게 세 힘이 존재합니다. 어떤 점 이렇게 존재한다 칠게요. 자, P1의 힘과 P2의 힘과 P3의 힘이 존재한다고 칠게요. 한 점에. 자, 근데 평형을 이룬다라고 할게요. 자, 한 점에 세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갑순이가 있어요. 갑순이가 있는데, 자, 우리 김씨, 뭐 이씨, 박씨가 서로 장가를 가려고 그래. 근데 갑순이는 평생 결혼 못했대요. 왜? 김씨와 일씨와 박씨의 세 힘이 같다 다르다. 너무 팽팽해가지고 어디든가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됐던 거예요. 이게 힘의 평형. 그럼 한 점에 이 세 힘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죠. 존재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세 개의 힘이 서로 같기 때문에 그 한 점에 이동하지 않고 팽팽하게 그냥 존재하는 거, 이걸 힘의 평형이라고 그래요. 힘은 존재했으나 갑순이는 이동할 수 없는 상태. 그죠? 이게 바로 힘의 평형이에요. 그럼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이 힘의 평형의 시력도를 그려보자. 이 시력도는 뭐냐면 시작하고 끝나는 점을 기하학적으로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P1이죠. P1입니다. 자, P2죠. P2죠. 자, P3죠. 그려봤어요. 자, 시종점을 연결한 거죠. 응? 자, P1과 P2와 P3의 시종점을 연결해서 얘가 닫혔습니다. 뭐 폐합됐다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죠. 기하학적으로. 닫힌 상태가 돼요. 자, 그럼 닫힌 상태가 된다면 이 닫힌 상태에 대해서 P1의 내각인 세타1, P2의 내각인 세타2, P3의 내각은 세타3죠. 이건 동시에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의
사인 법칙에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인 세타 1분의 P1, 사인 세타 2분의 P2, 사인 세타 3분의 P3는 비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그래, 이 라미 정리를 알 수 있으니까 요 라미 정리를 이용하면, 자, 이 내각 관계가 요 비례하니까 P1에 대한 요 세타 1, 자, P2에 대한 세타 2, P3에 대한 세타 3도 동일한 사인 법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인 세타 1분의 P1은 자, 우리가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시력도가 잦을 때, 이렇게 평형이 될 때, 결과적으로 이 한 점에 여러 힘이 평형이 될 때는 이런 사인 법칙이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 비례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구나. 자, 여기까지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힘의 합성과 분해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여기까지 쉬워요. 예.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사인 법칙을 라미 정리를 이용한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시간은 개념 공부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역학을 풀다 보면 현재 공부했던, 첫 시간에 공부했던 걸 다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힘의 합성과 분해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한 점을 지나는 어느 힘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힘을 우리가 P라고 할게요. P. 자, 그러면 이 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놓을게요. 이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자, 제가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이 분필 하나 있습니다. 손가락에 놓으면 어디로 떨어져요? 수직으로. 왜 수직으로 떨어지죠? 왜 수직으로? 뉴턴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중력 때문에 어느 날 힘 빠지면 사과가 어디로? 땅으로 떨어진다. 중력 때문에. 그런 모든 물체는 어떻게 돼? 중력 때문에 수직으로 떨어지죠. 자, 여러분이 총원 시에 공부했습니다. 지진력의 바람은 어떻게 작용한다고 그래요? 힘과 이렇게 수평으로. 그죠? 횡력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힘은 무엇이 있을까? 수직력과 수평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죠. 쉽게. 근데 이렇게 비스만 힘은 뭐라 그래? 복잡하죠, 머리가. 하나는 중력 방향, 하나는 횡력으로 쉬운데 복잡해. 그럼 이 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꼭지점을 이렇게 따보는 거예요. 꼭지점을 따주고, 실제로 이 힘은 힘의 어떤 벡터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힘을 분해할 수 있는데 그 힘은 이 힘. 응? 그래서 우리가 표시할 때 여기는 뭐 fx로 표현했네. 좋아. fx. 자, 이 힘을 fy로 표현하자. 그럼 fx는 뭘 얘기해요? 그 힘의 그 p의 수평 물력. 자, 이 힘은 p의 무슨 물력? 수직 물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요 수평과 우리 사이각은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 됐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이 FI 크기를 어디로 옮겨요? 이렇게 옮겨놔. 관계없죠? 같잖아, 그죠? 그럼 FX와 FI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삼각함수. 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코사인 세타는 요 P분의 fx. 사인 세타는 사인. 응? P분의 fy죠. 그럼 따라서 fx라고 하는 힘의 분력은 뭐가 돼? 코사인 세타죠.
P 곱하기. 따라서 FOI라고 하는 힘의 크기는 P 곱하기 뭐가 돼요?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코사인의 법칙이라고 그래. 뭐라고? 코사인의 법칙이 뭐냐면 어떤 힘이 합력이에요. 합력인데 직각삼각형의 관계를 이루는 하나의 요 불력은 코사인 세타 관계예요. 그냥 요 두 개가 뭐예요? 사이각이죠. 사이각의 fx는 뭐라고? 이 p 곱하기 무슨 관계다? 코사인 세타 관계입니다. 응?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fx를 풀 수도 있고 이 두 개의 힘의 합력 관계, 합력과 불력 관계를 통해서 그냥 무슨 관계? 코사인 세타야.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한다? 이 각도는 뭐가 될까? x라고 할게요. 얘는 이 x라고 하는 것은 90도 빼기 세타가 되겠죠. 그럼 똑같이 fi라고 하는 힘의 크기를 뭐로 볼 수 있어? fi라는 것은 p 곱하기 코사인 90도 빼기 세타가 되는데 이 코사인 90도 빼기 세타가 뭐가 돼? 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야? 항상 코사인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얘가 이 각도가 뭐기 때문에 90 빼기 세타기 때문에 얘를 뭘로 봐? p 곱하기 사인 세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직각삼각형에 한 각도가 있으면 그 각도를 지니는 한쪽 변은 뭐가 돼? 코사인 관계고 한쪽은 사인 관계로 힘이 분해가 된다는 거 아시면 돼요. 머릿속에 숙지하셔야 돼, 그냥. 자, 이 힘이 크기 얼마다? 합력의 코사인 관계. 자, 이 각을 못 갖는, 요 세타를 못 갖는 그 한 변의 길이는 뭐라고? 그 합력이 뭐다? 사인 세타, 바로 분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되죠. 사이각이 있을 때 뭐라고? 항상 코사인 세타만 기억하면 돼. 사이각이 없을 때는 그냥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합력에 의해서 불력이 작용하는 그 관계가 얼마만큼 값을 줘야지 그 값이 나올 거냐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합성과 불력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힘의 합력과 불력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죠. 어렵지 않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중에 집에 갈 때 보면 또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오면 헷갈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기억하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더 쉬운 방법. 사실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요. 뭘가 많이 나오냐 그러면 요게 많이 나와요. 자, 세타를 모르는데 근데 얘가 자 길이가 좀 그렇다. 그죠? 이 정도. 자, 보세요. 얘가 3m래요. 얘가 4m래요. 각 세타입니다. 직각삼각형이죠. 그렇죠? 얘가 얼마일까요? 5m? 이거 몰라요? 5m? 아, 이거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하면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잖아.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가 얼마가 나와? 5m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3대 4대 5m라고 하는 거 굳이 이렇게 안 구해도 3대 4대 5라고? 3대 4대 5 기억해야 돼요. 당연하죠. 산서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요 관계를 잘 알았다고 치자고요. 더 쉬운 방법이야. 지금 우리 교과서에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합력이 15가 있어. 이 힘. 자,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놓을게요. 여기다. 자, 이제 여기다 요렇게 집어넣어 놓고 여기 요 힘이 있는데 이 힘이 15래요. 15. 단위 생략하고 15라고 할게요. 15.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뭐 생각해? 15를 딱 봤을 때 여기 F의 X의 크기와 F의 Y 크기를 불력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생각하면 fx는 뭐가 돼? 15 곱하기 세타를 알아야 돼. 그렇죠?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이 fy 크기 뭐가 돼? 15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세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게요. 굳이 고민하지 말고요. 피타고라스 정리 알잖아. 그죠? 그럼 얘가 15래. 15인데 딱 보니까 여기 얼마가 돼? 3m래. 4m 정보가 나오죠? 그럼 10은 어떻게 나왔어? 3 곱하기 5를 해서 나왔죠? 얘도 얼마 곱해줘? 3. 이렇게 구하지 마. 그치? 이렇게 안 구해도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힘의 크기는 10이고, 이 힘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9잖아요. 끝. 이렇게 쉬웠어요? 응, 쉬웠어요. 어차피 비례식이잖아. 비례식. 이 힘의 크기는, 아까 뭐라 했어요? 길이를 표현한다 그랬죠? 우리 힘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했어? 길이를 표현했죠? 불력도 뭘로? 길이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그 길이비나 힘의 크기는 뭐 한다? 비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잡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설명해 주는 거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어마어마하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급 문제. 지방 7급 문제에서 대칭 케이블 구조의 부재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문제는 힘의 합성과 분해만 알면 돼. 자, 볼게요. 자, 어떤 식이냐, 그러면, 자, 대칭 케이블인데, 이렇게 힘이 하나 작용했대요. 힘이 작용했고요. 여기가 T래요. T. 자, 그럼 현재 우리가 무슨 생각해?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그쵸? 한 점의 힘이 평행이 돼야 되는 거죠. 한 점의 힘이 평행이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 평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걸 잘라줘요. 잘라줬죠? 잘라줬습니다. 저 줄만 연결하면 되니까. 자, 그럼 이 T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T라는 것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T라는 것은 이렇게. 수직과 수평력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대칭이잖아. 대칭이니까 우리 무슨 생각해? 대칭이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뭐를 2분의 P가 2분의 P가 땡기는 걸로 생각하고 여기를 2분의 P가 땡기는 걸로 대칭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그죠? 대칭이니까 좌우 대칭. 그럼 다 나왔네. 자, 그럼 이 2분의 P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 뭐 2분의 P 크기와 같아야 되겠지. 그죠? 응? 얘가 2분의 P 크기와 같아야 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좌우 대칭을 했어요. 요 다시 생각해보면 잡을게요. 저 여기 요 힘의 크기와 요 힘의 크기 같다 다르다. 같아버리죠. 같아버리니까 얘는 속옷시키고요. 그럼 나머지 결국 뭐예요? 이 수직력밖에 안 남죠. 그럼 요 크기나 요 크기나 같죠? 같아버리죠? 같아버리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 크기는 얼마일까? 그럼 현재 잘 볼게요. 요렇게 요 사이각이 세타기 때문에 요 각도는 얼마일까? 2분의 세타가 되겠죠? 각각. 이 사이각이 세타니까, 그죠? 됐죠? 2분의 세타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T와 무슨 관계가 돼요? 얘는 사이각 관계니까. 코사인 세타죠? 그럼 뭐라 그래? 자, 이 힘이 2분의 P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 그죠? 왜? 수직력의 합력은 제로가 돼야 되니까, 이 힘과 이 힘이 만약 서로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평행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해요? 2분의 P라고 하는 힘 자체는 요 T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 2분의 T는 T 코사인 2분의 세타야. 그럼 당연히 T를 구할 수 있고 T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의 합성과 분해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죠. 너무너무 쉽게, 아, 그래. 이 힘과 이 힘이 같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 힘이라는 게, 요 사이각의 관계니까 T 코사인 2분의 세타 관계야. 요것만 딱 정리하면 나머지 문제 풀 수 있는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각도가 얼마이든 간에 요 각도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우리 같이 그 7급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 관계만 알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우리 주제예요. 주제인데 지금까지 공부하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그 학습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중요하다 했는데 사실 여러분이 아주 특이하게 그 세타를 막 몇 개씩 바꾸는 거는 없어요. 항상 기본적으로 뭐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떤 관계가? 잘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그 비례식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3대 4대 5가 많이 나오고요. 자, 또 2대 1대 루트 3이라고 하는 30도 각도를 갖는 것도 많이 나와요. 또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 45도 부재일 때, 그죠? 45도 부재일 때 1대 1대 루트 1을 이용하는 거. 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요 정도 비례식 있죠. 요 정도 이 30도일 때, 45일 때, 그다음에 3대 4대 5를 갖는 비율일 때 요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사인 코사인을 몰라도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어요. 사인 코사인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무엇과 힘의 크기와 힘의 크기는 무엇과 같다? 이 삼각형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거, 크기는 비례라는 것만 알면은 엄청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기다리세요. 아마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실 때마다 무슨 생각에 야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각 하나하나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테마 특강 때 더 다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리만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